매주 금요일 7시마다 홍대 헌팅 술집에 갔대요. 헌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면접의 첫인상인 1분 자기소개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근데 간혹 취업 전문가들 중에 면접은 준비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 외우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아니에요. 1분 자기소개는 무조건 준비하셔야 해요. 왜냐면 1분 자기소개는 면접의 첫인상이자 기선제압이거든요. 즉, 여러분은 1분 자기소개를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자리를 위해 많은 준비를 했으니 내 이야기를 더 들어달라고 어필해야 한다는 거죠. 실제로 제가 취준할 때 10여 개 기업들의 면접에 참여해본 결과 1분 자기소개에서 어버버하는 사람과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평타 이상을 한 사람을 비교해보면 이후에 면접관들이 대하는 태도나 분위기가 확연히 달랐어요. 아마 이미 면접을 몇 번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하실 거예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제가 취준할 때 사용했던 자료를 예시로 1분 자기소개 준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조영준입니다. 전 대학 재학 중 인간의 실격, 상실의 시대와 같은 인문학 관련 서적 190권을 탐독하며 사람에 대한 이해 능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삼성전자, KB손해보험 등 9개 기업의 대외활동에 참여해 다른 학교 학우들과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아울러 SNS에서는 에몽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며 유튜브 채널 20대 교과서 에몽TV를 운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전에는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을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지금의 제 핸드폰에는 1538명의 연락처가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기반으로 현대해상이 손해보험 업계의 핵심 주역으로 도약하는데 이바자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제가 짧은 예시를 보여드렸는데요. 처음 인사 부분은 무조건 직설적인 한 문장으로 준비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떠어떠한 영향을 가진 누구입니다. 이런 식으로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초반부터 웅장한 스토리를 풀어나가면 하루에 수십 명 혹은 수백 명의 자기소개를 듣는 면접관들 입장에서는 지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영양 그거 뜬구름 잡는 표현 아니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요. 맞아요. 영양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즉석에서 검증할 수도 없죠. 근데 인사 부분에서만큼은 써도 돼요. 어차피 면접관들이 인사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건 신입의 자신감과 면접에 임한 태도지 능력이 아니거든요. 만약 전혀 쓸 역량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원한 직무에 영향을 검색해보면 돼요. 가령 영업 직무를 지원한다면 자신감이 넘치는, 커뮤니케이션이 뛰어난 등등 이 중에서 아무거나 골라서 사용하시면 되죠. 물론 다음 부분에 올 스토리와 연관된 거라면 더욱 좋고요.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에스프레소 같은, 고양이 같은, 딸기 같은 이런 비유적 표현은 절대 사용하지 마세요. 이젠 트렌드가 지났으니까요. 다음으로 두 번째는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스토리인데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면접관으로부터 추가 질문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경험을 이야기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의 부모님이 들었을 때에도 충분히 흥미를 느낄 수 있을 만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 중에서 본인의 삶은 워낙 평탄해서 특별한 경험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요. 사실 저는 다양한 기업의 대외활동에 참여하기도 했고 유튜브를 운영하기도 했죠. 특별? 아니 특이한 거 인정해요. 근데 여러분, 회사에 입사만 시켜주면 밤하늘에 별도 따올 수 있다고 하는 분들이 스토리 하나 못 만들까요?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했던 것도 경험이고 밤새 건대, 홍대, 술집에서 헌팅을 했던 것도 다 경험이에요. 실제로 위 예시는 제가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1분 자기소개 후기 중에 하나인데요. A라는 취준생이 매주 금요일 7시마다 홍대 헌팅 술집에 갔대요. 헌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경험해봄으로써 인간의 다양한 심리 유형과 문화 행태를 이해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지원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커뮤니케이션 역량과 같은 것들을 함양할 수 있었다고 어필했다는 거예요. 참신하지 않나요? 이처럼 장담하건대 여러분은 분명히 자신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이슈라고 인식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이 경력직을 지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면접관들은 여러분에게 뛰어난 능력이나 대단한 경험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100% 믿지도 않고요. 그냥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궁금할 뿐이죠. 다만 캐나다 유학이나 해외 봉사처럼 이미 자기소개서에 적혀있는 여러분의 화려한 스펙들은 언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면접관들은 매일 새벽부터 저녁까지 당신의 자녀를 위해 일하느라 해외여행 한번 제대로 가보지 못한 우리들의 부모님 세대일 확률이 매우 높거든요. 그런 분들 앞에서 어학연수처럼 공감되지도 않는 여러분들의 대단한 이력들을 열거하는 건 오히려 면접관과 여러분 사이에 거리감만 느끼게 할 뿐이에요. 물론 지원하는 회사의 문화나 직무에 따라 상이하겠지만요. 이제 끝인사에서는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첫인사 때 언급했던 역량을 재차 언급하면서 그게 진짜라는 걸 다시금 인식시켜주세요. 따라서 저는 어떠어떠한 역량을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지원한 회사를 업계 1위로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보여주면 되는데요. 어떤 회사든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회사 소개가 있어요. 그걸 보면 그 회사의 핵심 사업이나 추구하는 가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가령 가스회사 이원에 지원한다면 LPG 사업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될 거고요. LG U+에 지원한다면 플랫폼 사업이 되겠죠. 그걸 참고해서 땡땡 회사를 땡땡 업계 1위로 만들어가는데 기여한 인재가 되겠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은 1분 자기소개는 끝이 나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첨언을 하자면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을 모두 마쳤으면 이상입니다 라는 멘트는 꼭 하세요. 왜냐하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말하는 사람이 이야기가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궁금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대사를 하게 되면 면접관에게 저는 맺고 끄짐이 확실한 깔끔한 사람입니다 라는 인상을 줄 수 있거든요. 이제 마지막으로 1호학번 꼰대 선배로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정된 시간 안에 눈앞에 있는 면접관에게 자신을 어필해야만 하는 1분 자기소개는 글로 쓰는 자기소개서와는 다르게 형용사를 적절하게 사용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결국 면접의 궁극적인 목적은 함께 일하고 싶은 인간미 넘치는 사람을 뽑기 위함이니까요. 그러다 보니 실제로 저 또한 여기 빨간 글씨처럼 형용사를 많이 사용했는데요. 근데 앞서 말했듯이 면접관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거의 믿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형용사만 주저리 말하면 허풍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를 사용했다면 반드시 숫자와 정확한 명칭으로 이를 보완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파란색 글씨처럼 숫자와 정확한 명칭을 사용해서 여러분의 이야기의 신뢰도를 높이라는 거죠. 가령 저는 다양한 종류의 책을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라는 표현보다는 저는 인간실격, 상실의 시대와 같은 인문학 관련 서적 190권을 탐독했습니다 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러분의 이야기를 믿을 수 있게 하라는 거죠. 물론 면접관이랑 몇 마디 나눠보면 충분히 신뢰를 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근데 세상은 생각보다 냉정하더라고요. 1분 자기소개를 망치면 그 몇 마디 나눌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더라고요. 이건 100% 믿어도 돼요. 제 경험담이니까요. 네, 어쨌든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면접 합격률을 99% 높일 수 있는 필살기를 알려드릴게요. 그럼 안녕!